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틀을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바빴다는 핑계를 대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우리 계절이 지금 이제 미월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습도를 머금은 열기가 발산되는 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후텁지근함에 이제 연속이 될 나날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 모쪼록 이달 한 달 장마도 물론 걸쳐져 있고 올해도 좀 많이 덥다고 하는데 모쪼록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흑토자를 썼습니다. 흑토자로 표현한 것으로 어떠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토오행이라고 한다 했어요. 어떠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 단 흙만이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떠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다 토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은 크게 나누자면 하늘과 땅, 바다가 대표적이며 모든 것은 나름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했어요. 하늘도 공간이고 땅도 공간이고 바다도 공간입니다. 무엇인가를 다 담고 있죠. 자, 자연으로 보자니 흙이라고 했어요. 흙. 흙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공간을 토행이라고 한다. 하여 일상에서 땅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쓰임새를 다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곳이 이 토라고 했죠. 토.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의 종점이다. 생을 다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점이다. 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고 아래로는 바다라는 공간 그리고 가운데가 땅이다 했어요.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은 토오행이다 하여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오행으로 부피 같은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다 했어요. 무엇이든 받아들일 때 써요. 형체가 형체가 있거나 또는 없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꼭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억하는 공간 또한 토가 되겠고요.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공간, 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 귀중품 같은 것을 보관하는 금고, 금고도 토가 되겠고 또 곡식이나 아니면 잡다한 여러 가지들을 보관을 하게 되는 창고 같은 것도 토외행에 속한다. 그리고 문자를 막 열심히 기재를 했어요. 기재를 해서 이거를 보관하는 것 또한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 또한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 또한 토다. 말하자면 문서, 문서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책, 서류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피 같은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다 했는데 컵에는 물을 담는 공간이죠. 창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인체로 보자면 피부가 되어 있는데 피부가 토예요. 토.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는 장기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 장기 또한 감싸고 있는 것이 토죠. 토, 피부입니다. 피부라는 토의 공간 안에서 근육 조직도 있고 또 뼈도 있습니다. 있고 또 장기도 있죠. 그래서 피부라는 껍데기 안에 담아놓은 것들, 피부라는 공간 안에 담아놓은 것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땅이 나와 있고요. 높고 낮음도 토의 표현이다. 이 토에도 음과 양이 나뉘어지는데 음과 양이 나뉘어지는데 음은 낮은 것, 음, 양은 상대성이니까 높은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 저로 구별할 수 있다. 고, 저로 구별할 수 있다. 높은 하늘, 중간의 땅, 낮은 바다 등으로 높낮이를 오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했어요. 지난번에는 높은 것은 하늘이요. 낮은 것은 땅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자면 중간에 땅이 바다보다 높아야 되겠죠. 바다가 없었을 때는 네, 높은 것은 하늘이요. 낮은 것은 땅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바다가 들어가게 되면 바다는 결과적으로 땅보다 낮아야 되죠. 만약에 높다면 땅이 바닷물에 잠겨 버리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하늘과 바다밖에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니까 이 여기에 대한 분류는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습탄 건동이라고 했어요. 습탄 건동.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공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습한 곳, 뜨거운 곳, 수분이 없는 곳, 얼어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이 습은 말 그대로 수분을 적당히 가지고 있든지 수분 함량이 높다, 높다. 그래서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이죠. 최적의 조건, 최적의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습지, 습지. 그 다음 사막이라고 나왔어요. 사막. 뜨거운 곳이라 했거든요. 자,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자면 탄이라고 합니다. 탔다. 타서 타게 되면 수분이 증발해서 수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분은 제로가 됩니다. 수분이 제로가 되면서 남는 것은 재만 남죠. 재만. 탔기 때문에 수분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어떠한 환경 조건에 비교하자면 사막이 될 수 있겠죠. 사막.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척박하다. 척박하다. 탔다 했으니까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점성이 없다. 그래서 요것도 또 예를 들자면 사막의 모래와 같다. 모래. 탔다. 모래. 뜨겁다. 그리고 다음에 수분이 없는 곳이랬어요. 수분이 없는 곳. 요것을 한자로 건이라고 했는데 수분이 없기는 없지만 전혀 없지는 않죠. 아주
미약하나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최적의 환경 조건은 아니에요. 제한적이죠. 그 특성에 맞게끔 수분이 없는 공간, 건조한 공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인데 요거는 자연으로 또 어떻게 보자면 산이 되겠어요. 산. 고산지대 이런 데 있죠. 고산지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산소도 희박하면서 동식물들이 살기에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다음, 얼어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얼어있는 공간. 그래서 요거는 한자로 쓰자면 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분이 차가워서 수분이 차가워서 얼어져 있는 공간. 수분이 얼어져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뭐 얼음 되겠죠. 그리고 자연으로 보자면 볕이 들지 않는 골짜기, 골짜기나 음지, 냉기가 흐르는 음지 이런 데 있죠. 이런 곳을 얘기를 한다. 습한 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유무로, 유무, 있고 없고죠. 있고 없고 유무로 무엇이 존재함을 표현하는 토오행이다. 있고 없고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 때로는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토의 부호로 판단하는 것이다. 토는 모든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과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없고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꿈이나 신기루는 무형이랬어요. 무형, 형태가 없으니 잡을 수도 없고 내가 간직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형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건물은 유형이다. 형태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물이 있고 없고를 가늠하는 것이다. 다음 일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공간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도 토오행으로 표현한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서 곡식이 나고 바다에서 생선이 길러지는 것과 같다. 공간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도 토오행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 비는 땅으로 스며들겠죠. 땅으로 스며들면서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난 것들을 사람이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해서 곡식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료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사료로도. 그래서 이 사료들은 어디로 간다? 양식장에 간다. 양식장. 자,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바다로. 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공간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환입니다. 어떠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토오행이다. 그래서 토라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화합하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과 연결이 나오는 거죠. 공간을 이용해서 각자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토오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팁일 수도 있는데요. 사주에 토가 많아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 어떨까요? 토는 아까 배웠지만 무엇이든 받아들인댔어요. 형체가 있건 없건 다 받아들인댔어요. 만약에 사주에 토가 많다.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죠. 정말 내 속이 빠지던 말던 상관없이 남은 나를 붙들고 모든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쏟아내면 나는 그 얘기를 잘 들어줘요. 수긍을 해가면서 적당한 제스처도 취하면서 잘 들어줘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으면 이해심이 높다. 이해심이 높다. 그리고 이 토는요,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댔잖아요. 받아들인댔기 때문에 식성도 좋습니다. 식성도 좋아요. 말하자면 가리는 음식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성이 좋기 때문에 비만의 확률이 높다. 비만의 확률. 이 토가 많이 있으면 한 자리에 머물고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랫동안 있는 걸 좋아한다. 움직임이 둔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다가 식성마저 좋다면 움직임이 없으니 비만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진다. 그리고 이 토는 맛으로 봤을 때 단맛에 포함이 됩니다. 단맛. 단맛을 좋아해요.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달달한 거는 다 좋아하게 되는데 이 단맛으로 인해서 당뇨가 올 확률이 높아지죠. 당뇨. 당뇨가 높아집니다. 토가 신명 수업에서 들으셨지만 산신에 들어간댔잖아요. 산신 또는 무속, 이 토속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모르는 건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는 거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가 많으신 분들의 직업은 어떨까요? 직업. 직업은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이라고 했죠. 나와 너를 이어주는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업. 중개업.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다리만을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토가 되니까 부동산 쪽이죠.
부동산, 부동산 업을 한다. 부동산 매매를 한다. 뭐, 이렇게 땅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호가 많은 것들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사주에 호가 없거나 적어요. 그러면 내가 불안정해진다. 왜? 사람이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허공에 둥 떠 있는 거죠. 안정을 취할 수 없다. 안정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해서 토가 없거나 적다면 불안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토의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금 오행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